역사적으로 보면요. 거대한 기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늘 마찰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이 그랬고 전기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AI 혁명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약속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협과 두려움을 말하죠.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게임 킹덤 컴 딜리버런스를 만든 다니엘 바브라의 말입니다. 지금 AI에 대한 이 공포가 예전에 산업혁명 때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이랑 다를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AI는 좋은 거야, 이런 단순한 옹호가 아닙니다. 혁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정말 깊이 고뇌하는 창작자들의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AI가 그동안 우리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바로 창의성. 그 심장부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다른 누구도 아닌 창작자 개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창작자의 딜레마입니다. 기술의 압박과 예술의 순수성,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첨예한 싸움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그 딜레마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소위 7년의 문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대작 게임 하나 만들려면 평균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대 베테랑 개발자라면 남은 커리어 동안 게임을 몇 개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몇 작품 못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니엘 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AI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창의성을 실현시켜줄 필수 도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속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은 AI한테 맡기고 인간 창작자들은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스토리의 핵심, 그 감정의 깊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창작의 본질을 지키려는 정말 절박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작자의 모니터 안에서 벌어지던 갈등이요, 이제는 현실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터로 번지고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 마을 공동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죠. 1.4기가와트.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미국 미시건주의 작은 마을 살린타운십에 들어설 오픈 AI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딱 하나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갈등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선 스타게이트라는 거창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일자리랑 세금을 약속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선요, 주민들이 이 시설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혁신의 상징이 누군가에게는 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전력이라는 이 물리적인 자원을 둘러싼 싸움이 비단 작은 마을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게 있죠. 바로 컴퓨팅 파워인데 이 자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인 구글의 심장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내부 문제의 핵심, 바로 이 컴퓨트 크런치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AI를 돌릴 반도체 칩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2023년에 AI 경쟁이 막 폭발하기 직전에 구글이 투자를 좀 망설였거든요. 그 결정이 지금에 와서 심각한 칩 부족 사태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구글의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이 그대로 보입니다. CFO가 새로운 컴퓨팅 자원의 거의 절반, 48%를 당장 동의되는 클라우드 사업비에 떼어준 거예요. 그럼 미래를 책임져야 할 최첨단 AI 연구 조직은 어떨까요? 당연히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내부적으로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귀하디 귀한 AI 파워가 기업 내부에서만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좀 역설적이긴 한데 바로 이 강력한 힘이 어떻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일반 사용자들 손에 직접 쥐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튜브의 플레이어블 빌더라는 건데요.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도구예요. 이게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임을 간단한 문장 몇 개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AI가 게임을 만들어줘요. 그럼 크리에이터는 이걸 게시해서 심지어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넘볼 수 없었던 코딩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냥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냥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랑 플레이어에게 진정한 재미를 주는 경험을 설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닐까요? 과연 이런 도구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그냥 수많은 디지털 장난감들만 쏟아내게 될까요? 자, 이제 취미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 학문의 가장 높은 상아탑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스스로 연구자가 되어서 인간 전문가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목이 정말 도발적이죠? UC 버클리 연구팀 논문 제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만인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인간 연구자의 고유 영역이었던 시스템 최적화를 점령해버리는 강력한 AI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13배. GPU 부하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요. AI가 설계한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최고의 해결책보다 무려 13배나 더 빨랐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새로운 연구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 과학자의 역할은 직접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전략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AI는 18세기 정치 이론을 현대 컴퓨팅 문제 해결에 연결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지식을 융합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작자의 딜레마에서 시작해서 자원전쟁, 연구의 혁신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우리 경제와 인류 전체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 경쟁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2, 3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면서 이 시기만 버텨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죠. 그의 비전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경쟁을 넘어서요. 나중에는 테슬라봇이 관리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는 어떤 물리적인 제국을 건설하는 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기술 발전,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들 의견조차 완전히 갈립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AI가 인간의 일을 도와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AI 열광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요. 반면에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는 AI가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으면서 구조적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번영에 대한 기대와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야기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9세기의 증기기관을 부수던 그 망칫소리에서 21세기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꿈꾸는 비전까지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피할 수 없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더 이상 이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이 파도를 타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뿐입니다.